이름은 금상대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정은상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험에 1차에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꿋꿋이 잘 살아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메가드스쿨의 교장입니다. 제 친구들은 몇 년 전에 교장 교감하고 다 퇴직하고 집에 다 갔는데 대학 교수까지 작년에 이제 편입시험까지 했는데 저는 이 창직학교 메가드스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교장으로 제가 저를 발령장을 내는 바람에 아무도 저를 자르지를 못합니다. 1인 기업입니다. 혼자서 하는데도 제 문화생이 꽤 많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있고요. 지난 한 7년 반 동안 300명을 제가 코칭했습니다. 주로 1대1로 코칭했습니다. 뭘 코칭했냐면 앞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가지고 50플러스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제가 2017년부터 지금 횟수로는 4년째 거기서 제가 1인 창직 과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5기가 이제 수료를 하고 지금 3월 3일부터 6기가 시작이 됩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시거나 서울시 직장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다 지원할 수 있는데요. 수강료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강사료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거기에 커리큘럼이 나오면 제가 우리 스마트 오창 강좌에 단톡방에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3년째 여기 다산동, 저는 저 약수역에 있어서 장충동인 줄 알았는데 다산동이더라고요. 다산동 장충중학교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뭘 지도하냐면 어떻게 하면 생각의 힘을 키울 것인가.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동안에 시험을 안 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거기 제가 교사로 올해 이제 3월달 되면 제가 3년째 그렇게 하는데 좀 힘들지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강 그런 거고요. 여기 우리 스마트 워커 오창 강좌가 우리 지용구 전무님 또 이원모 원장님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지용구 전무님처럼 뭐 좀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알려드릴 제가 능력이 안 되고요. 오늘 사전에 공지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앱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8시간 이틀에서 16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시티은행에 한 15년 근무하고 99년도 퇴직을 했는데 3년 전에 금융연수원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때 8시간에서 이틀 동안 16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16시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금 이제 벌써 30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니까 정말 이 주마간산식으로 조금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흘려버리시고 필요한 것만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한다고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은 없는데 해답이나 대답은 있지요. 해답과 대답을 잘 받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에게 생각이 뭔지,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한 학기 17번 만나서 2시간씩 지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생각이 무엇이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면 금방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생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생각이 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생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고 기억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기억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 통상 우리는 기억하는 쪽으로만 많이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호기심을 좀 더 가지시고 이제 기억은 오히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컴입니다. 스마트컴에다가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나중에 말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왔지만 저는 강의를 갈 때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띄워서 지금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띄운 거거든요. 이 노트북이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면 강의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노트북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프로젝터나 모니터 필요하십니까? 예, 그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구레기도 와이파이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가져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가서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도 다들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갖고 계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폰. 예. 아이폰, 예. 한 몇 분. 나머지는 다 어른폰이죠. 네. 어른폰 갖고 계시는. 우리는 아이폰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과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노트 5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이거는 공기계입니다. 그냥 사진 촬영용, 라이브 방송용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몇 가지는 아이폰에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안드로이드 폰에는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있는데 아이폰 샵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찾아보시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여기 보시면 뺑뺑이 번호 추천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폰에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뺑뺑이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추천기가 있어요. 뺑뺑이 추천기를 돌려가지고 네 분에게 저의 신간, 세 번째 나온 신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사를 쓴 창직했던 사례를 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그림을 그린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왕십리 그 갤러리에서 허브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했는데 사진전에 이렇게 자기의 사진을 가지고 엽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 그리고 이렇게 두 분 추첨하고 이거 추첨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추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든 어록입니다. 디지털은 속도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행복은 아날로그에 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디지털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너무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금 11년째 열심히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고 좋은 점도 많지만 또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방침상 이 공간 안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윤석구 대표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지금 에그를 쓰고 있지만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저는 와이파이형 인간입니다. 골프는 와이파이형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훅과 슬라이스가 수시로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와이파이형 인간이 좋습니다. 어떤 와이파이냐?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이파이형 인간입니다. 동시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몇 년생일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2007년? 네, 2007년입니다. 2007년인데 제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양재역에 있는 서초문화원에서 60대, 70대, 80대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스마트폰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85세까지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지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85세부터 14살까지 있습니다. 14살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죠. 거의 한 70년 차이 납니다. 이 정도면 와이파이 인간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에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못 따라가서 허겁지겁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더라. 나도 그 정도는 내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모르면 누구에게나 물어라. 구글과 유튜브에도 물어봐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 슬라이드 폰이나 폴더폰까지는 설명서가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설명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유튜브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 9을 사셨으면 유튜브에다 갤럭시 노트 9이라고 치면 친절하기도 갤럭시 노트 9은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나옵니다. 고맙게도 유튜브에 다 나와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물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리고 제발 좀 구글에다 물으세요. 구글에다가. 구글에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답을 다 주는데 안 물어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 라떼를 잘 안 먹는 때죠.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라. 그들에게 배우라.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는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책도 있고요. 90년생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티스트 선배는 조관일 선배님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상당히 시니어들에게는 많이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가 그 얘기 들으면 피식 웃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밀레니얼 세대에 배우는 겁니다. 그걸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죠.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집에 조카가 제 아내 일을 도우느라고 와 있습니다. 처조카가. 집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앱을 쓰시나요? 요기요, 뭐, 그런 거 쓰시죠? 많이 씁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무슨 앱을 쓰냐? 그랬더니 쿠팡이츠를 쓴대요. 쿠팡이츠 못 들어보셨죠? 쿠팡이츠로 배달을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셔도 어디 가면 꿀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제가 수업 2시간 17번을 만나는데 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네들이 할 줄 아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는 좀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저를 무시를 못합니다. 네. 학기가 끝날 때쯤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 동영상도 제가 창직TV라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스마트폰과 이 디지털 세상에 푹 빠지면서 느낌이 뭐냐면 매일 조금씩 제가 진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나이가 좀 들면 자꾸 뭔가 좀 기억력도 사라지고 퇴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순서에는 꼭 정확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밴드, 스마트워치, 클라우드 서비스, 음악, 사진, 동영상, 클라우드 저장하는 것, 메일, 메모, 유튜브, 모바일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단축법, 사전, 번역기, 도서 구매, 금융, 원래 카카오페이, 블루투스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검색. 제가 나중에 이거는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말로 글쓰기,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그 다음에 쇼핑, 쿠팡하고 아까 말씀드린 쿠팡이츠, 항공 예약하는 거, 호텔 예약하는 거, 내비게이션, 팀앱 쓰는 거, 스캐너 쓰는 거, 명함관리 리멤버 하는 거, 스크린샷 하는 거, 영화나 미드 시리즈 보는 거, 모바일 미술, 아까 저 설명하셨죠? 아트리지,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거, 인터넷 홈 화면 추가하는 거, 건강, 뭐 여러분들 맵보 그러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스트림, 줌. 오늘 사실은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아쉽게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프레시, 동영상 저장하는 거, 화면 미러링 하는 거. 화면 미러링도 여러분 폰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사진 편집하는 거. 일정, 저는 스냅칼이라는 거 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뺑뺑이 추측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설명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거에 필요해 하면은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앱을 설치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갔더니 여기 스마트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솜으로 제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나 하고 Bluetooth enabled.
노란동백하고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저는 왜 이 하모니카를 배우게 됐냐면 전 독학을 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제주에 2달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를 걷습니다. 제주 아카데미 올레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마다 가서 가끔씩 제가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의 역할은 뭐냐면 중간에 식당이 있을 때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전을 도와주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길을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30년 걷다가 식사 후에 휴식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걸 틀어놓고 스마트송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튼 다음에 제가 하모니카를 한 2곡 부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하모니카 부는 아저씨로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악보 보고 제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볼 줄 알지만 음악을 많이 듣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장조도 C 장조, G 장조, C 마이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송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 국민이 즐기는 카카오톡을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카톡도 거의 매달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톡의 기능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에 아주 생긴 기능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채팅. 그죠? 제가 한번 더 누르니까 오픈 채팅이 나오죠. 채팅, 오픈 채팅 이렇게 나옵니다. 채팅, 오픈 채팅이 뭐가 다른가요? 채팅, 오픈 채팅이 뭐가 다른가요? 채팅, 오픈 채팅의 용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스마트폰과 오찬 단톡방에 들어오려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우리 그룹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공개 그룹이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옵니다. 근데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모르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저한테 꼭 핸드폰 번호를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주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이름을 노출하는 것도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제가 올레를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점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도 단체 사진을 찍고 중간에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올레 2020-0122 오늘 날짜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사진 뭐든 좋으니까 찍는 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시 반에 마치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8시 다 올려주면 그 사진을 제가 모아가지고 구글 포토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앨범으로 한 번 더 쏘아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 그걸 다운로드 받고 나가버리면 됩니다. 굳이 나하고 뭐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오픈 채팅방입니다. 상대를 몰라도 그 방에 들어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상단에 보면 돋보기 있고 옆에 플러스가 있죠. 이거 누르면 여기에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채팅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픈 채팅도 아무나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밀번호는 2020입니다. 2020을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픈 채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에는 채팅과 오픈 채팅이 구분 없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에 요거 한 번 누르니까 채팅방으로 오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왜 안 사요? 60병이 무료인데 저건 뭐냐면 카카오톡에서 광고하는 겁니다. 예. 저거 뭐 필요 없는데 왜 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는 뜨기 싫어도 뜨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무료니까 저 정도는 좀 봐주세요. 예. 무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사용하는 단톡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까지는 상단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분은 계속 밑에 내려가서 찾기가 어려운데 단톡방에 카카오톡 5개를 상단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아이폰에서는 옆으로 쓸어야 되고요. 옆으로 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손가락을 꼭 눌러보세요. 내가 상단에 고정하고 싶은 거. 상단에 고정하고 싶은 거 꼭 손가락 꼭 누르면 중간쯤에 상단 고정이 있습니다. 있죠? 그걸 누르세요. 한 번 더 내가 고정을 해제하고 싶으면 한 번 더 꼭 누르시면 이번에는 고정 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까지 고정을 해주시면 웬만한 중요한 여러분들 카톡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누르면 제일 위에 내 이름이 나오죠. 내 이름 바로 밑에 보면 오늘 생일이 있는 사람들이 쭉 뜹니다. 여기에. 그래서 생일이 있는 제 강대리가 제 조카인데요. 제가 이 친구 워낙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치킨 하나 선물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물하기를 눌러버리면 바로 선물하는 그 사이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커피든 뭐 케이크든, 그죠? 여러분들 뭐 아들 며느리, 아들한테 할 거 없고 며느리, 사위한테 그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의 채팅으로 가십시오. 나와의 채팅을 누릅니다. 나와의 채팅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는 메모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이제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이폰은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마이크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드로이드 폰 마이크가 보인다. 키보드에 마이크가 보인다. 예. 최근에 사신 신형폰은 마이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건 전부 마이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를 안 쓰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좀 카톡을 말로 좀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가 왜 나? 이게 지금 와이파이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두꺼운 손가락으로 치려면은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머리가 아프죠. 웬만하면 앞으로 말로 하십시오. 그 창에다가 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안드로이드 폰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양쪽으로 보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렴풋이 마이크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마이크가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마이크가 나옵니다. 마이크 없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마이크 찾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마치고 마이크 못 찾으신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고 지하철 타러 가시면서 휴대폰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비교적 좀 똘똘하게 생긴 친구한테 내 마이크 좀 찾아줘 이러면 찾아줍니다. 두 번째는 삼성은 삼성 서비스센터, LG는 LG 서비스센터에다가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폰을 놓고 얘기를 하세요. 왜 내 스마트폰에는 마이크가 없냐? 마이크를 내놔라. 그러면 친절하게 어디 가서 뭘 키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폰은 안드로이드 폰은 전부 마이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진화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죠?
플러스를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앨범 카메라 저건 다 알고 선물도 다 알고 캡처도 알고 음성 메시지 녹음하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 캘린더는 뭐냐 하면 우리 만약에 스마트워크 사랑방 같으면 저 캘린더에다가 오늘 몇 월 며칠 1월 22일 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걸 그 캘린더에 넣어놓으면 각자가 그 캘린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 지도를 누르시면요. 지도를 누르시면 이 지도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선릉역 1번 출구 와이파이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좀 끄고 선릉역 1번 출구 자, 저 지도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가셨어요. 가셨는데 친구가 지금 운전하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로 오고 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럼 우리 옛날 방식은 여기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거기다 문자로 전화 끊고 문자로 보내주죠. 그러지 마시고 이 지도를 그 친구한테 바로 보내주면 그 친구는 이 지도를 클릭하는 순간 카카오 내비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카카오 내비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전환이 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누르고 카카오 내비로 누른 다음에 바로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신데 바로 도착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이 지도.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네. 자, 지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은 핵심이 점 2개거든요. 점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점 2개를 이렇게 쓸면 여기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 친구 전화 왔어요. 홍길동이 전화번호 알려줘. 전화 끊지 마시고 연락처에 들어가지고 연락처를 눌러서 연락처 보내기를 하시고 전화 안 끊은 상태에서 카톡으로 연락처 보냈으니까 확인해. 그러면 그 친구가 카톡으로 연락처 들어가면 내가 보낸 연락처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칠 필요도 없이 손가락을 꾹 누르기만 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 이름 치고 뭐 치고 할 때는 지났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남 스마트워크가 여기 있죠. 강남 스마트워크.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하셨네요. 예, 임명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바로 카카오 내비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카카오에 여기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를 누르고 여기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주 여기 복잡해지니까 텍스트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폰은 뭐냐면 자, 우리가 텍스트로 글자로 이렇게 치면은 혹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이제 보냅니다. 네. 열공중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미리 보기를 해야 돼요. 미리 보기를 하면 열공중 감사합니다. 이게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밑에 보면 요거 나오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열공중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텍스트 폰이에요. 그 장점은 뭐냐면, 다시? 샤프 누르고 텍스트 폰에 텍스라고만 치면, 텍사스 할 때 텍스라고 누르면 텍스트 폰이 나와요.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네, 텍스트 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못하니까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샤프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에 뭘 하냐면,
사다리 타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8명이 있는데 사다리를 타는 겁니다. 128명.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식당에 갔어요. 친구들끼리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4명이서 서로 밥값을 내겠대요. 서로.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사용할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카드를 다 내라. 그래서 제가 다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아무거나 골라라.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2번째는 사다리를 타자. 사다리를. 그 사다리를 타버리면 그 중에 3명은 꽝이 나오고 한 사람이 당첨되겠죠. 당첨되는 사람이 밥값을. 사다리 타기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사다리 실제로 4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다리 검증해요.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검증까지 됩니다. 샤프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도 있어요. 제비뽑기 사다리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뭐 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순위뽑기도 있고요. 순위뽑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연락처를 바로 마지막으로 이 카톡에 대해서 봤는데 연락처를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카톡이 바로 안 뜬다고 그러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락처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게 설정이 있죠. 이걸 누르고 여기 보면 전체 설정을 가세요. 전체 설정을 가면 여기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누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친구 목록 새로 고침 있죠. 이걸 한 번만 눌러주면 방금 등록됐던 핸드폰 번호가 카톡에 뜹니다.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이 정도 하죠. 카톡 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리멤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리멤버 있죠? 리멤버에 국민명함첩입니다. 국민명함첩.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면 자, 리멤버에는 저는 리멤버를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1959명의 명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종이 명함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는 방법이 등록 1순위 있고, 이름 순위 있고, 회사 순위 있고, 최근 조회 순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1순위별로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함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저 뒷면까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조찰 모임을 가다가 종이 명함을 안 가져갔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직 카톡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 문자로 상대방에게 쏘아주면 됩니다. 나는 모바일 명함으로 드릴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문자로 쏘아줍니다. 저는 여기다 뭐까지 넣어놨냐면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주소까지 모두 홈페이지 주소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누르면 제 홈페이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1959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두 다 내 핸드폰에 연락처에 저장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선별적으로 저장합니다. 내 핸드폰에, 휴대폰에 저장해야 될 사람은 저장하고 아닌 사람은 여기다 저장 안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자, 어제 만났던 사람 조성우 쭉 내려갔더니 여기 있는 모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이런 것들 전부 그냥 사진만 찍지 내가 타이핑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100% 정확하게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모란에 가서 보니까 1월 21일 날 두들 미더에서 만났구나.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럼 여기 가서 또 그 밑에 1월 22일 날 어디서 만났구나. 이렇게 만난 히스토리를 적어 놓으면 CRM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휴대폰 연락처의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있죠? 휴대폰 연락처의 저장. 여기에 휴대폰 연락처의 저장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집어넣을지 말지.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못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편집을 눌러가지고 사람 이름 뒤에다가 점을 찍고 이태원이라는 후배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찾을 때 조성우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후배 이태원이라는 이름은 자주 만나니까 이태원이라는 이름을 치면은 조성우도 같이 나옵니다. 휴대폰에도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조성우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태원이라고 이름을 치면은 점 이태원 돼 있는 사람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리멤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모두가 잘 사용하고 있는 구글 포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글에 구글 포토라는 게 있죠. 가운데 팔랑개비처럼 생긴 게 있죠. 저는 이 구글 포토를 잘 쓰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는 이 구글 포토는요 얼마 전부터 구글이 화면에는 안 나오게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이유가 있겠죠. 화면에는 안 나오게 막아놨더라고요. 노트북으로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노트북은 나오나? 노트북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가 다행히 나오네요. 컴퓨터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앨범을 넣어놨습니다. 자, 앨범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 가서 찍었던 모바일 아트 포럼에 가서 찍었던 제주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제가 194개를 앨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찍었던 거 다. 그죠? 또, 용내를 가면, 여기에 가족들 사진도 있고요. 제가 했던 무슨 이벤트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여기다가 다 저는 집어넣습니다. 크라우드를 안 쓰시고 이게 크라우드입니다. 예, 구글 저 포토가 크라우드입니다. 자, 제가 2018년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서부 지중해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다녀왔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여기다가 전부 이렇게 사진을 다 넣어놨습니다. 가족이 굉장히 젊어 보이네. 구글 포토의 장점은 뭐냐면 무료고 무제한입니다. 무료고 무제한. 저는 제가 이 스마트폰 안에 사진을 300장 이상 안 두는 걸 원칙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진과 동영상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로 다 올려버린 거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찍고 난 다음에 구글 포토로 갑니다. 구글 포토로 가서 구글 포토에 사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면 포토로 가면 방금 제가 찍은 사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방법은 옛날 오래된 것부터 올라갑니다. 최신 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폰에 2000개가 있다, 3000개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집에 와이파이가 잘 될 때 구글 포토를 꼭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지가 밤새도록 잘 올라갑니다. 옛날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갔는데 한번 볼까요? 바꿔갖고 자, 방금 찍은 사진이 2장이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2장 올라갔으니까 저는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이걸 2장을 지웁니다. 2장을 지워도 여기는 꼼짝 안 하고 있죠?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이제 만들기 저게 이제 PC에서는 만들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 포토에서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점이 3개가 있어요. 점을 누르면 만들기 앨범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스마트 워크 오찬 강좌 그죠? 2020-01-22 해서 사진 선택을 제가 2장을 하고 추가를 해버리면 여기 앨범이 만들어지는데 앨범을 이렇게 가면 방금 만든 앨범이 여기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10명이 설악산을 갔다.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그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 마음대로 찍어라. 그리고 자기 폰으로 친구들 사진을 찍어줘라. 카메라 주고 받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자기 폰으로 사진을 찍어줘라. 그리고 여기다가 단톡방에 다 올려라. 그러면 다 올라옵니다. 그럼 다 올라온 사진을 제가 전부 제 폰으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운받는 거 아시죠? 앨범으로 다운받는 거.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구글 포토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진이 뭐 400장이 됐다. 그렇게 하면 400장 된 사진을 제가 구글 포토에서 앨범을 하나 만듭니다. 설악산 언제 갔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단톡방에다 다시 제가 앨범을 한번 딱 쏩니다. 400번을 쏘는 게 아니고 앨범 딱 한 번만 쏘면 되는데 앨범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은 그 앨범을 보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사진만 다운로드 받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 찍으면 바로 포토는 안 올라가요? 구글 포토.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는 자동을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누르면 올라가도록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걸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 사진이 다 구글 포토에 올려져 있어요. 아, 그럼 자동으로 올라가요. 설정이 돼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글 포토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30기가 하면 맥시멈으로 더 이상 못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말로 글을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말로 글을 쓰는 거는 카톡만 되는 게 아니고 문자도 됩니다. 메모도 됩니다. 다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다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노트북에서는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의 밑줄 찐 부분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노트북에다가
노트북에 넣거나 스마트폰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로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잘 아는 책을 297권을 내신 고정욱 박사는 저한테 배워가지고 요즘 책을 말로 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 8권의 책을 내거든요. 말로 글을 씁니다. 말로 글을 쓰는 방법은 여기에 구글에 가서 구글 드라이브, 이것도 클라우드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가서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100기가 중에서 15.9기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15기가까지는 구글 드라이브가 무료입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유료예요. 저는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기가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료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월 2,400원입니다. 내가 볼 때 점점 더 싸질 것 같아요. 반도체가 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놨냐면 예를 들어서 키워드 독서라는 걸 넣어놨어요. 키워드 독서에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 건 부분들을 여기다가 9페이지에 뭐가 있고 11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여기다가 말로 써놨습니다. 말로.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저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그런데 한 85%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동 저장이라서 좋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문서는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 내가 뭐 저장을 안 시킨다고 날아가면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도구가 있는데 도구에 보면 여기에 음성 입력 마이크가 있습니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공간이 크지 않으면 그냥 노트북 그냥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오늘 강남경제인 포럼에서 말로 글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꽤 빨리 말씀하셔도 웬만한 글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그 다음에 소수점, 퀘스천 마크, 느낌표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이나 맥에서는 내가 느낌표 하면 느낌표 쳐줍니다. 물음표 하면 물음표 쳐줘요. 마침표 하면 마침표 쳐줍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건 필요 없다. 우리 바이블에도 왜 소수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조금 틀려도 내가 보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냥 저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를 기억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3가지가 있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3가지가 있죠. 구글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게 3가지가 있어요. 구글 문서,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요 3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혹시 상대방한테 PPT를 보내야 된다, 워드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칼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저장을 할 때, 여기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여기에 다운로드에 워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워드가 있어요. 워드로 내린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거는 그냥 계속 구글 문서로 사용합니다. 구글 문서를 쓰시면 여러분들 어떤 문서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말로 웬만한 거는 다 작성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구글 문서라는 앱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 가운데 보면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쭉 가면 제가 키워드 독서라는 걸 넣었다고 그랬죠. 여기 쭉 가면 90년생이 온다고 했죠.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크롬에서 글 쓰는 방법을 강남 경제인 포럼이라고 하는데 강남 경제인 포럼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썼습니다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글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내용이 여기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아침에 글을 쓰다가 바빠서 나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칼럼 몇 군데 쓰는 데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칼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데 토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거기 바깥에 내놓은 노트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면 내가 작성하다가 많은 문서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작성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보내고 카톡으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전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를요? 처음에는 구글 문서라는 앱이 없어서 그래요. 그 구글 문서 앱을 까시면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되셨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나중에 다 연결이 다 됩니다. 자, 네이버,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열어보시죠. 네이버. 네이버 여셨습니까? 네이버 여기다가 제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정은상. 정은상입니다. 네. 금상 대상은 아니고요. 자, 금상. 이렇게 하면 여기 인물 정보에는 제가 못 나옵니다. 인물이 못 나가지고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뉴스에 칼럼이 상대 칼럼. 이렇게 수백 개가 나옵니다. 완전. 예, 미래 한국하고 내일 오늘 경제 여기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제가 올린 동영상이라든지 뭐 출판 기념회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구글로 가보십시오. 구글. G라고 되어 있는 구글. 자, 구글에 가서 구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새해 복 받으라고 설날 잘 쉬라고 이렇게 오는데 또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문자로 또 하기는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020 설날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찾아서 여기 이미지를 딱 눌렀더니 이미지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한 다음에 그림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 사진 앱 중에서 여기 보면 픽소매틱이라는 게 있어요. 픽소매틱. 이건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픽소매틱. 저거는 뭐냐 하면 사진을 합성하는 겁니다. 2020 설날에 대한 배경화면이 있는데 그 위에다 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올립니다. 픽소매틱에 먼저 뭘 하냐면 저의 사진을 찾아갖고 자, 제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 사진을 손가락으로 그어서 사진을 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충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을 누르면 여기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그죠? 그럼 여기 적용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오른쪽 밑에 보면 플러스가 나와요. 여기 배경 바꾸기가 나와요. 여기에 배경 바꾸기 2020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목이 잘렸죠? 그럼 손가락에 당겨요. 줄여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버려요. 이미지를. 그럼 이걸 갖고 있다가 혹시 카톡이나 여기에 인사 오면 이거 그냥 발수합시다. 합성은 진짜 멋지네. 안드로이드도 있죠? 아니 그냥 메모만 하시라요. 수백 가지인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
여러 가지 앱이 있지만 저는 주로 뭘 쓰냐면 라인 카메라하고 몰디브하고 이 두 개를 씁니다. 라인 카메라하고 몰디브. 라인 카메라는 사진을 불러내서 거기다가 내가 글자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인 카메라 갔어요. 거기 보면 자 앨범을 갔어요. 그럼 아까 여기다가 제가 만든 게 이거죠. 그럼 여기에 꾸미기를 해가지고 텍스트 정원상 그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여기 글자가 나오죠. 잘 안 보이죠? 그걸 줄여요. 키우고 뭐 늘리고 돌리고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에다가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은 것 중에 글자를 넣어야 될 때는 간편하게 이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니까 이 라인 카메라 쓰시면 좋겠고요. 몰디브는 어떨 때 쓰냐면 그 왜 콜라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진을 이렇게 묶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쓸 때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그 프리스타일 위에 세 번째 있는 프리스타일 저걸 좋아합니다. 사진 두 개를 프리스타일로 내가 조합을 해가지고 묶어서 쓸 때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게 나오죠. 네.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몰디브 제가 잘 쓰고요. 여기 매거진 누르면 매거진도 우리 지용구 전문이 자주 하시는 그런 매거진 같은 게 이 안에 무료로 들어있는 거 여기 지용구 전문이 자주 쓰시는 게 나오죠. 그거 이제 사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메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메일. 자, 혹시 지메일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메일. 예. 손 내리십시오. 지금 세 개 써요. 다음, 네이버, 지메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메일이 다른 네이버나 다음이나 하고 다른 게 뭔가요? 뭐가 다르던가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쓰시는데 잘 모르신다고. 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지메일을 어떻게 쓰냐면 안 지우는 메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우기가 바빠. 쌓이니까. 근데 구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 2,400원 내고 그냥 거기에 웬만큼 쌓여도 쓰레기 더미가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거를 태그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걸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을 붙여 놓는 거예요. 라벨을. 저기 메일 박스에다 넣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메일인데 라벨을 복수에 붙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붙여 놓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안 붙은 것만 지우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면 돼요. 굳이 내가 보니까 그 지우는 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메일은 안 지우는 메일로 사용합니다. 지메일을. 또 한 가지는 지메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달리 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지메일을 쓰시네요 이러지 한메일이나 네이버 쓰면은 여전히 조금 올드한 걸로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지메일을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구매하는 것을 좀 가보겠습니다. 책 구매하는 거. 여러분 책 스마트폰으로 다 구매하시죠?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 한 5분밖에. 쿠팡으로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로 예스24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교보문고하고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저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삽니까? 가서 그냥 책을 다 사면, 책방 가서 책 보고 책 사면 100% 다 줘야 되죠. 거기에, 교보문고 하면 바로 드림이라는 코너가 있죠. 바로 드림. 그럼 저걸로 들어가서 구매하겠다고 하고 바로 드림을 눌러서 10% DC 가격으로 구매하고 난 다음에 책을 들고 내가 바로 드림 결제한 그 폰을 갖고 바로 드림 줄에 가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100%다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보나 이런 데 가도 책 다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너무나 많은 책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보관할 수가 없어. 서가에도 다 보관 못해. 그 서가를 다 없애고 테이블을 놓잖아요. 거기 앉아보라고. 거기 가서 다른 책 보시지, 거기 가서 책 찾아가지고 구매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 산책이라고 있어요. 산책이 저게 내가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산책이에요. 산책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산 책이, 모든 책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럼 내가 뭘 샀지? 어떨 때는 사놓고 또 사는 경우가 원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찾지를 못해서. 어디 있기는 있는데 못 찾는 거야. 꼭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못 찾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찾아보면 아 내가 산책이구나 아닌거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플러스 눌러갖고 여기에 인터넷 검색 들어가면 내가 최근에 구매해서 나한테 온 책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치면은 나와요. 그걸 플러스를 눌러버려 추가를 눌러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 산책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넣어놓으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CGV 뭐 영화관 여러분들 가실 때 CGV 오늘 아침에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고 왔어요. 넷플릭스 영화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 분 계시네요. 제가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기존의 영화관이 신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안 갑니다. 안 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예약해야 되지, 시간 맞춰 가야 되지. 또 중간에 또 화장실 가기도 어렵지. 너무나 불편해서 안 갑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도 진화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CGV든 뭐든 롯데든 뭐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 뭐 강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버립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VHS, DVD 이런 걸로 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해외 가면 그런 거 갖고 한국에서 온 드라마 가지고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 샵이 다 없어졌어요. 다 깨끗이 빗자루 쓸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들어가면 웬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하고 왓챠하고 구글 유튜브 영화하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웬만한 영화는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집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를 들어갔어요. 넷플릭스 들어갔는데 넷플릭스는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게 제 둘째 아들이 넷플릭스를 월 10,000원 정도를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즈까지 포함해서 아이디가 4개나 주더라고요. 5개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아들 이름 줄이고 제가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넷플릭스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넷플릭스 쓸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넷플릭스로 들어가가지고 저 아이디로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습니다. 편리하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영화들이 여기에 보면 TV 프로그램, 미드 시리즈 뭐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이런 아주 괜찮은 미드 시리즈는 이걸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냐? 저처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요즘은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미라캐스트 요 미라캐스트 같은 게 있어요. 미라캐스트는 이거 쿠팡에서 사면은
이거 3만 얼마 정도 합니다. 미라캐스트 사가지고 이걸 HDMI 프로젝터든 뭐 모니터든 HDMI 꽂고 그 다음에 여기 파워에다 연결만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무선으로 화면이 다 뜹니다. 화면이 다 뜹니다. 집에서도 요즘 뭐 웬만한 스마트 TV 다 있죠. 삼성이나 LG나 다 있죠. 연결하고 3만 원짜리 연결하고 하면 다 뜹니다. 근데 최근에 크롬캐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크롬캐스트. 그거는 한 4, 5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5만 원짜리 하나 지금 쿠팡에 신청을 해놨는데 요거보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용으로 지금 구매를 해놨어요. 2월 1일 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면 이거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연결해서 파워만 꽂아놓으면 여기 HDMI로 연결해 놓으면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자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에 여기에 유튜브 영화라고 쳐보십시오. 그럼 유튜브 영화에 여기 모두 보기 이렇게 누르면 저는 가끔씩 명절이나 이럴 때 아내와 집에서 오래된 영화 봅니다. 예를 들면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이 당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인도 영화인데 아버지가 딸을 레슬링 선수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영화인데 참 감동적인 영화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제는 이거 봤습니다.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연합대가 싸운 그 산맥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귀한 황제의 귀한인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누르면 여기에 구매 또는 대여 이렇게 되죠. 구매 또는 대여. 이걸 누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몇 것이지?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너무 오래돼서 열받았나? 그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500원에 대여, 1,200원에 대여, 5,900원에 구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1,200원에 대여해서 봤습니다. 1,200원에 대여. 근데 끄딱 하시면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영화는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한글 자막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영화는 스마트폰을 보는데 한글 자막이 안 나오고 영문만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영화 들어가서 했더니 그때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밑에서 번역해주는 거 바꿔놓으면 자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바꾸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영화도 지금 유튜브 영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왓챠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웬만한 영화는 다 영화를 집에서 다 볼 수 있고 단톡방은 카톡은 시간이 좀 지나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밴더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일단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밴드의 장점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단톡방에서는 한 사람이 분탕질을 해도 본인이 안 나가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됐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가서 여기 강남 스마트워크에 지금 126명이 들어있어요. 그죠? 126명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유원모 원장님이 아이고 뭐 혼자서 뭐 완전히 이상한 저기 행동을 하셔. 그러면 이분을 빼고 내가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어요. 125명을 데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새로운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채팅. 그 새로운 채팅을 누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밑에 가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위에 보면 126명이 쫙 떠요. 126명이 뜬다고요. 126명이 있었는데 126명이 다 뜬다니까요. 이거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X표를 눌러가지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그럼 본인만 몰라요. 새로운 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일이 있어서 새로운 방을 만들었으니까 지난번 방은 뭐 계셔도 좋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이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카톡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오픈 채팅방은 강제로 퇴출할 수 있어요. 밴드도 강제로 퇴출할 수 있습니다. 밴드도. 그래서 밴드가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창직학교라는 밴드를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황영호 우리 대표님 이렇게 오셨네요. 여기 내가 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밴드로 갔죠. 밴드에 지금 제가 밴드를 만드는데 제 목표는 비공개 그룹이고 150명이 목표인데 벌써 초과 달성해서 204명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런 공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이런 내용을 좋겠고 밴드 초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이, 그러니까 제가 보고 승인 안 해주면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댓글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밴드 이제 여기에 가서 설정을 가잖아요. 밴드 설정에 가면 여기에 밴드 소개 말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가입 조건 설정. 이거는 상관없고요. 여기 뭐 멤버들의 권한 설정이 있죠. 여기에 내가 리더면 공동 리더를 누군가 한두 사람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더하고 공동 리더는 자유롭게 밴드를 지울 수도 있고 거기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글을 써도 승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탈퇴 차단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 강제 탈퇴가 있죠. 네.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안 나왔다. 그럼 내가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 밴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일반 자연인이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고객이 있고 충성 고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고객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객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팬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BTS가 아미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강남역 부근에서 BTS는 오지도 않았는데 BTS 관련되는 무슨 뭐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걸 사갖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글 올리면 글 내용을 보고 좋아요 누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글 올린 거 보고 일단 좋아요 누르고 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찬영 선생님 글 올리면 내가 글이 좀 길어도 일단 좋아요부터 먼저 누르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나의 팬덤을 확보해라.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저는 목표가 150명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0명이 넘어가지고 뭐 인원수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한두 개 유익한
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죠. 그 다음에 아주 가끔씩 이 밴드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자. 뭐 간단하게 뭘 하고 뭐 순두부를 먹더라도 하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무슨 이벤트 강연 뭐 이런 게 있으면 공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하자.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두세 분은 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미와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 여러분 들어보셨죠?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이거는 뭐 언제 쓰냐면 카톡이나 문자보다도 가장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안전하다.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쓰지는 않지만 남들이 쓰니까 저도 한번 여기 이제 등록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본인이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기록이 있고요. 내 동영상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자, 유튜브를 봤다. 그럼 내가 이 유튜브 본 내용이 내가 나중에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다가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명강의라든지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단축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 중에 단축어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단축어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데 쓰냐면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이거 내가 강의할 때 이거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거를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유튜브 남의 거를 보여주는 건 그냥 보여주면 되지만 이런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유튜브를 못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단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내 폰에다가 유튜브에 있는 걸 그대로 통째로 끌어내립니다. 여기 그냥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유를 누르고 공유를 눌러서 밑에 보면 여기에 더보기를 누르면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여기에 보면 유튜브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 유튜브 다운로드를 누르면 너 음성만 가져갈래? 비디오 통째로 가져갈래? 물어봐. 이거 비디오 통째로 가져오겠다 하면 비디오 통째로 이 폰에 담겨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쓰다가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나오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가 다운받을 수 없어요. 페이스북은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단축을 쓰면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 용도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됐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 자,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요? 카카오뱅크? 거의 없으시네. 몇 분 계시네. 카카오뱅크 편하시죠? 카카오뱅크 외에도 요즘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도 금액이 뭐 300만 원인가 어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 비밀번호 이거를 치지 않아도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패턴만 가지고 계좌의 비밀번호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금융거래 할 때는 힘드시죠. 금액이 큰 경우는 은행 가서 하시는 게 그게 더 편하고요. 근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카뱅을 쓰시거나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그쪽에서도 다 그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한솔을 쓰고 있다. 그럼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캡처 안 하는데 왜 캡처 안 하는 그럼 이거 카뱅처럼
그냥 저 신한은행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신한은행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여기다가 제가 카카오톡 쓰는 분에게는 바로 카카오톡 같이 카뱅을 쓰는 사람은 카뱅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받으면 하루 있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단점은 있지만 편리한 거 여러분들 금융에서는 좀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월렛 쓰시죠? 네. 월렛 아이폰인데 월렛 안 쓰시는 분 월렛 쓰십시오. 왜 편하냐면 이런 겁니다. 월렛이라는 거는 이건 아이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제가 가입한 모든 예를 들어서 멤버십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항공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를 제가 다니면 제주에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저 회원번호에 대한 코드고, 만약에 내가 좌석 티켓을 모바일 탑승권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제주항공을 들어가서 보여줄 필요 없이 월렛에서 바로 보여주면 그게 통과가 돼요. 굉장히 저는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러 가든지 이럴 때도 스타벅스라든지 이럴 때 L포인트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월렛으로 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워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애플워치. 애플워치를 예를 들면 단은 안 나와도 샘플로 자 저렇게 돼 있으면 제가 여기 애플워치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저 카메라 좀 보십시오. 저 카메라 보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리모트로 다 찍힙니다. 그 다음에 애플워치, 저는 애플워치를 최근에 5 시리즈로 바꿨는데 이거는 셀룰러 애플워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저녁에 혹시 식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좀 적게 보려고 폰을 집에 두고 갑니다.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화, 카톡, 문자 다 받고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따로 이제 제가 SK텔레콤 쓰는데 SK텔레콤에다가 월 부가세 포함 12,100원을 내고 제가 이거를 활용을 하면 굳이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근데 강의 중에도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저기 오면은 제가 저걸로 뭘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걸 눌러가지고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한번 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다는 못했지만 그 중에 웬만한 거는 좀 중요한 거는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라든지 오늘 메시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한번 보시죠. 카톡, 밴드, 스마트워치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하고 구글 드라이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음악, 스마트송, 저는 멜론을 쓰거든요. 오늘 와서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카카오 인공지능 스피커. 저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헤이 카카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틀어줘 이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또 날씨가 어떻게 되면 날씨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일 아까 구글 메일 말씀드렸고, 메모는 아이폰일 때 애플 메모. 그 다음에 구글은 구글 킵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킵 잘 활용하시면 메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좀 제발 만료하십시오 이제는.
그 다음에 유튜브 작성하는 키네마스터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어요.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 정말 파워풀한 앱입니다. 웬만한 동영상은 제가 이걸로 다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이버에 모두라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의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홈페이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제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미디어 나간 거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가드스쿨 소개 나오고, 저서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코칭 신청하는 거 나오고, 제가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 홈페이지,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모두 홈페이지. 전에 장종희 씨가 와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 구매하는 거, 번역기도요, 팝하고하고 구글 번역기가 요새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구글 번역기 같은 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냥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냥 달달달 그냥 외국어 외우려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로 글 쓰는 거 좀 해봤고, 쿠팡 기츠, 내비게이션, 명함 관리, 영화, 파워포인트도 제가 이 앱으로 불러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걸 이 모바일 안에도 파워포인트 앱이 있어요. 그걸로 불러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면 굳이 노트북이 필요가 없죠. 방송하는 거, 화면 미러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저거를 누르면요,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다 녹화를 떠줘요. 녹화를 떠가지고 그 녹화 뜬 거를 제 카메라 롤에다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디지털은 속도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행복은 아날로그이다. 변화에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누구에게 물으라. 구글과 유튜브에게 배우라.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라. 그들에게 배우라.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